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7개월 만이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이게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만남이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같이 손 한번 잡아도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카메라 앞에서 두 분이 손을 꼭 잡는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40분간 회동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두고 이 정치적으로도 또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 한 줌 지지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이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는데 이 대표와 의견을 같이 했다.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어쨌든 두 분은 검찰 수사가 흉기이고 또 정치보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데 같이 개탄을 하면서 공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은 사법 리스크로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이 방탄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 정국 교수님. 예. 먼저 국민의힘은 양산이 아닌 법정에서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 두 분이 검찰에 대해서 이제 비판 메시지를 낸 거를 놓고 지난 총선 때 친명 진영이 이제 서로 나뉘면서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검찰 수사를 앞에 두고 뭔가 전략적 연대 제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재명 대표도 지금 9월에 10월에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온다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피의자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래서 방탄 동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어제 오랜만에 문재인 대통령을 봤는데 쌍꺼풀 수술을 했는지 좀 얼굴이 좀 달라졌던데요. 예, 그런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예. 근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 동맹을 하기 전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예. 법의 결과를 앞으로 받아봐야 되겠지만 그 대통령이 피의자로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는 뭔가 묻은 거 아닙니까? 때가 묻은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들한테 사실은 내가 이래서 아무 일이 없는데 검찰이 타든가 어쨌든 간에 내가 물을 이렇게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말이죠. 언제부턴가 국민들을 우습게 보고 사과하지 않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기억나듯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얼마나 진솔하게 국민들한테 여러 번 사과했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다 훌륭한 대통령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없어졌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의료 개혁을 하다가 항복을 한 상태에서 의사들 다 구제해주고 법을 어겨가면서 그런 상태에서도 대국민 메시지 없었거든요. 국민들한테 메시지 내지 않는 것 굉장히 버릇이 남아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시켜가지고 사과하면 하든가 본인이 하든가 하면 될 텐데 계속 이렇게 후유증을 낳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키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조국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하는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본인 친백기입니다, 말하자면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댓글을 보면 크게 이제 엇갈리는데요. 오죽하면 퇴임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정치판에서 이런 말을 할까? 이렇게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의 적 때문에 본의 아니게 두 분이 화합을 하게 됐군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문재인 두 분 이번에 확실하게 화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반면에 되게 센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방탄 맞구만. 둘이 손잡고 나란히 들어가십시오. 막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예. 그렇죠. 뭐 지금 보시는 분들도 다 의견이 갈릴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앞서서 우리가 다뤘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지금 이제 불기소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른바 뭐 계좌 추적이 지금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뭐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적시가 돼서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들이 막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대척점에 있는 거로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손을 마주 잡은 모습들이 더 상징적으로 저는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진영에 따라 바라보는 게 시각이 다를 거고, 뭐 한쪽 진영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볼 것이고, 또는 한쪽 진영에서는 너무 늦은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행해지는 검찰의 수사가 과연 동일한 잣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께서 많은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앞서서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이 얘기도 있었지만 수심이가 뭐 직접 자체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팀에서 수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보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었던 건 분명하잖아요.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가 있다라는 게 보도를 통해 계속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초에 검찰의 수사의 정도라든지 대상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아까 댓글에서도 나왔지만 역설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전방위적인 수사가 오히려 민주당이 단합하고 또다시 결집하는 계기는 분명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닌데 이번에는 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관련된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잊혀지고 싶다는 분이셨는데 어쩔 수 없이 다시 정치에 뛰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럼 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이었습니까? 친구 덕에 대통령 되신 분 아닙니까? 이런 직설적 의견도 주셨고요. 자, 부디 다음번엔 우리도 준비된 대통령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제 강하고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국민들께 좀 더 친절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의혹들이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누적이 됐는데, 문 전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친절하게 사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라고 설명하시거나 해명하신 적은 제 기억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화내는 반응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 왜 잣대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1심 판결문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이 14번이나 거명됐을 정도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같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그다음에 월성 원전 멈추기 위해서 경제성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정황들이 있고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 사건 역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 역시 거의 5년에 걸쳐서 지금 끌다가 그동안 강제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압수수색이 이제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 정권 일이니까 이것은 덮어둬라, 정치 보복이다라는 그런 잣대로 말씀하시기에는 10년도 지난 BBK 사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구속됐던 일이나 국정원 특활비 사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아닌데도 그냥 그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처벌받았던, 그런데 지금은 국정원 특활비로 의심되는 관봉권이 김종숙 여사가 옷값을 치르는 데 사용됐다라는 증언과 주장까지 나왔는데도 그 사건 지금 수사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문 전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잘 설명해 주셔서 국민들이 그렇지 않구나라고 좀 납득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두 분이 동병상련하는 입장에서 이제 입장을 낸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이제 사실 정치를 떠난 분이고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에 유력한 후보잖아요. 네. 그런데 두 분이 이런 뭐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방탄 동맹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방탄을 빼더라도 이게 동맹을 맺는 모습이 글쎄 그게 어떨까요? 좋을까요? 그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두고 한마디로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현재 대통령인 사람과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 간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일이 정확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역대 모든 권력 교체 뒤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집권 기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의혹들에 모두 다 문재인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을 지거나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사위 그 논란도 오늘 이원석 총장이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두고 했던 말, 예. 부적절하다고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저는 그 비슷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항공업계 관련성이 없는 분이 그 타이스타젯이라는 항공회사에 취직된 건 이상해요. 그러나 그분이 거기에 취직됐다 그래서 그게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취직에 관여돼 있다라고 보거나 혹은 어떤 대가성을 관계로 그 취직을 시켰다고 단정하거나 그 사이가 받은 급여를 뇌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뇌물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검찰 수사는 여러 가지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비약들이 많아서 추후에 그건 검찰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보다 세세하게 그야말로 국민을 향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지난 정권 관련된 이런저런 검찰의 수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을 향해서 칼날을 직접 이렇게 내밀었던 수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고발된 지 3년쯤 지난 사건인데 그 공교롭게도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이 되면서 수사를 재개해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하니 많이라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흐름이 있고 적어도 전직 대통령을 향한 피의자로 적시한 수사는 대통령한테 보고가 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둘 중 하나죠. 이 수사를 지시하고 있거나 이 수사를 그냥 관망하고 있거나. 그래서 저는 앞서 제가 모두에 드렸던 말씀, 그러니까 대통령이었던 사람과 대통령인 사람과 대통령이 될 사람 간의 싸움이 또 벌어지고 있고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 어떤 지옥문을 열지 않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정 교수님께는 예. 뭐 이제 박 의원님 말씀도 이제 수긍이 가는 대목은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이걸 꺼낸 게 아닌가, 뭐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다만 그것과 별개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니까 또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또 상식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피의자로 적시게 됐다면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여러 혐의가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다 유죄라고 생각하는 그 원전 문제, 울산시장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뭐 정치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건드리지 않는 걸로 넘어가려다가 지금 이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되새기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면은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현 대통령도 이런 그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도이치모터 남아 있고 하니까 이게 참 그 문제란 말이죠.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는 정말 법전에 있는 정말 아주 이상적인 아이디어고 사실은 불평등하죠. 권력이 있으면 그 평등한 거고, 권력이 있으면 불평등한 거고, 권력이 없으면 평등한 이런 그 논리가 현실에 적용이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이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그 남용이 되고 있고 대통령들의 독선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대국민 사과 한 번 안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료 대란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대국민 메시지 없고 다시 한번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들한테 머리 숙였는지를 한번 우리 용산 정부라든가 이런 데서 좀 그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댓글에 역사는 똑같이 돌고 돈다. 정권 바뀌면 털릴 거 많을 거다. 또 이런 얘기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마음에 담아야 될 댓글 같기도 합니다.